시작.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학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이 질문하는 학교의 학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학교의 방향성은 자기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생각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학생의 생각을 밖으로 꺼내며 사유화하는 학생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험 방안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발표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더 알아보고 싶은 점, 궁금한 점을 발표하게 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의 생각을 밖으로 꺼내도록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교과에서 작품에 대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지, 작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은 없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질문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질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IB 프로그램을 활용하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이란 탐구, 실행, 성찰의 과정을 통해 배우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탐구 중심 수업을 설계한다면 배움을 삶과 연계하고 또한 계속 탐구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 예시표를 만들어 교실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의 형태를 알고 배운다면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질문이나 혹은 개념 질문, 혹은 확산적 질문 등의 예시 등을 교실 게시판에 붙여놓고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이를 참고하여 질문을 던지게 한다면 학생들은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방안을 통해 학생들은 사유하는 학생으로 자랄 수 있고 질문하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사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사유하는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2번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2번에서 제시된 생성형 AI 활용 교육활동 시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은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생성형 AI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을 한다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만약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수업 중에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이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둘째, 교사는 개별화 교육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AI가 생성한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그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상황, 학생 수준에 맞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개별화한 교육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위해 수업 전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를 3가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I가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AI가 제공한 정보는 학생의 일부분적인 요소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보조수단으로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골라내야 합니다. 또한 AI가 분석하지 못한 학생의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업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사 역시 AI 활용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AI에는 다양한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기능을 활용한다면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에 대한 교육 방안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활용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셋째, AI 디지털 윤리 활용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AI가 생성하는 수업에서 표절된 것은 없는지 혹은 비윤리적으로 사용된 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따라서 이에 대해 AI 디지털 윤리 활용 역량을 갖추고
그에 대해 윤리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적극 실천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급은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지원 측면에서 2가지 그리고 생활 지도에서 2가지 측면으로 도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측면에서 첫째, AI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보조공학 교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교사의 말을 클로바 노트를 활용해서 텍스트 변환을 하여 제공하거나, 집중력이 약한 학생에게는 다양한 AI 생성 컨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에 흥미를 제공하는 등 이러한 방식들을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AI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학생의 상황에 맞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조공학 교구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학생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학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한다면 학생의 어려운 점과 고민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학생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칭찬 서클을 운영하겠습니다. 칭찬 서클은 서로 원으로 둘러앉아 서로에 대해 칭찬할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통합학급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서로를 칭찬하면서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통합학급을 더욱 효과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려 마니또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몰래 서로의 배려 마니또를 정하여 서로 1년 동안 몰래 도와주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칭찬 서클과 배려 마니또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반을 만들 것이고, 또 통합학생에게는 AI 에듀테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경기도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답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탄소 중립 생태환경 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생태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위기나 생태변화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확실함을 만들고, 따라서 이에 대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생태환경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교육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반 SDGs를 만들겠습니다. SDGs란 유엔에서 만든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를 만들기 위한 17가지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아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학급 수준에서 만들어 예를 들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반 줄이기,
환경 문제를 위해 물 절약하기 등 학생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SDGs를 만들어 생태 환경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인류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기후 문제, 환경 문제, 평화 문제 등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이 생태 환경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사회교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찾아보고, 과학교과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교과 융합을 하여 학생들이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태 환경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태 환경 관련 책을 읽고 독서 토의를 한다면 그에 대한 사고를 키워나가고, 또한 생태 환경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천 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많은 자극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생태 환경 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위 주체성 역량은 미래를 사회를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 역량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주체성을 갖춘 자는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또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미래는 기후변화나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변화, 위기에 맞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주체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란 토익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함께 토의해보고 자신의 관심 주제를 조사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행위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급 운영 방안으로 학생들이 작급 자치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자치회의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반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함께 토의하고 더 좋은 반을 만들기 위해 해결 방안을 의논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학급 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실현한다면 학생들이 행위 주체성 역량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러한 학급 자치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행위 주체성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전문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13초 남았어. 이거 한번 바꿔주세요.